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드디어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봄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을로 들어가기 전에 브라질 어떤 주요 소식이 있는지 오늘 제가 모두 모아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최저임금은 1100헤알입니다. 1100헤알이면은 지금 환율이 5.5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 보면 한 200불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현재 상황에서 이게 얼마만큼 더 오르느냐, 그냥 2019년도에는 998헤알, 2020년에는 1040헤알, 또 뭐 올해는 이제 1100헤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를 정도의 이 금액인데요. 뭐 90년대만 해도 뭐 한창 또 브라질이 이제 헤알 플랜을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제 화폐를 도입했을 때만 해도 막 270불, 300불 정도까지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100불 조금 넘는 이런 돈밖에 안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1,500원, 뭐 2,000원 받는 이런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매년 2월에서 3월에는 각 기업들이 또 여기에 맞춰서 작년에 있었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월급을 올려줍니다. 근데 보통 뭐 1년에 뭐 3% 정도의 물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3% 물가 상승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노조와 또 기업이 이제 노사가 이제 협의를 봤을 때 야, 우리도 어련히 뭐 2.3으로 하자, 뭐 2.5로 하자, 아니면 2%로 하자, 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환율은 올랐고요. 40% 올랐고요. 또 지금 물가도 지금 몇 배가 올랐냐면은 제가 또 지난번에 봤는데 어떤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상승한 것이 있고요. 또 매년 이제 내년 이제 토지 가옥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페테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100% 오른 것도 많고요. 저도 이제 매년 이제 갱신해서 내는 이제 건강보험료, 한국의 뭐 실손보험료 같은 그런 비슷한 것이죠. 그것도 한 50% 올랐고요. 또 내일부터는 디젤과 가솔린이 이제 석유공사에서 5%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물가 상승이 뭐 4%대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IGPM, 그러니까 Índice Geral de Preços de Mercado,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가 시중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만들어진 게 임대 계약을 할 때 매년 이 IGPM을 적용을 해서 임대를 이제 상승률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1000불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 IGPM이라는 이 지수로 보니 뭐 5% 올랐다. 그럼 자연히 1000불에서 5%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한 23% 올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IGPM으로 계산하면은 23% 이상 올라야 되는 건데 항상 물가는 23% 올랐다고 해서 동시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이게 현재 지금 브라질 문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임금 협상에서 당연히 삭감이 있을 거고요. 어느 일부 회사들은요. 어려우니까. 안 돌아가니까. 직원들도 이제 지금 홈오피스를 많이 하니까. 또 바로 이제 노조 측에서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니까 너 비용이 줄었잖아. 너들 이제 우리한테 23% 이상 올랐으니 거기 해줘야지. 뭐 이렇게 넘어갈 상황인데요.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제 돈을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다 이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브라질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은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600헤알, 뭐 200헤알,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되는 이제 100불 정도 되는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줬던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니 한 달에 400헤알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지금은 400헤알은 뭐 100불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가 어차피 뭐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이 대통령의 이제 친한 사람으로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을 해서 이제 돌아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는 것이죠. 그 작년부터 이제 파울로 게이지스 이제 재무장관이 뭐 거의 그냥 마법을 부리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서 돈을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재무장관이 지금 아니 장관 하나가 뭐든지 컴퓨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산하 이제 직원들, 그러니까 뭐 조직이죠. 조직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다고 그 대놓고 지금 대통령이 뭐 똑바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울로 게이츠 장관도 잘하면 이제 목 날아가겠네. 이런 게 이제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제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내놓은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이제 매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국민 소득에서 그러니까 GDP에서 얼마만큼을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느냐. 이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2, 3년 후에 브라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텐데 작년에 이제 투자가 이 지난 가장 어려웠던 2016년, 17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해야 이 투자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신제품과 그러니까 새 제품과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죠. 작년같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얼어붙었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의 기술력이 떨어져 있고 질이 떨어져 있고 많이 모자란데 더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현재 25만 명 사망에 지난주에 이제 넘어서 현재까지 25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지금 우니베시다디 페데랄 디 미나제라스, 즉 미나제라스 이제 연방 대학에서 자체적인 브라질 백신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지금 시험까지 갔는데 잘 하면은 1년 이내에 브라질도 이제 자체적인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잘 되길 뭐 바랄 뿐입니다. 상파울루 주나 일부 주에서는 계속해서 뭐 접종 중에 있고요. 상파울에서는 80에서 85세 되는 분, 한 7만 명 정도 되는 분을 또 이제 접종을 이제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75세에서 이제 90세까지 뭐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오래 걸리느냐? 뭐 이런 접종을 하는 게 많은 인력과 주사기와 뭐 여러 가지 뭐 인프라나 뭐 시간도 필요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어디서 들여와서 여기서 포장해서 뭐 담고 해야 되는데 배양에 담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백신을 1차 접종하고 한 달 후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2차 접종을 취소하고 어차피 1차만 잡아도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2차로 접촉할 거를 다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많이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는 계속 연일 뭐 대서특필하는 게 뭐 500만 도주에 되는 백신이 영국에서 왔다, 뭐 인도에서 왔다, 뭐 어디서 왔다 계속 지금 뉴스를 때리는데 2억입니다. 인구가 2억이 다 접종을 하려면요. 가장 긍정적으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 한 번씩이라 접종을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뭐 상파울루 내륙 지방과 또 남부 지방 이런 것은 뭐 사망률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어마어마하게 늘자 지금 대법원장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평을 내냐면은 주에서 지금 현재 지금 자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을 무조건 일반 병원,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도 입원시켜야 된다라는 걸 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냈다고 해서 그거 뭐 없는 자리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정부 돈이 없어요 지금. 원래부터 없고요. 돈 있는 주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자꾸 지금 뭐 법정으로 뭐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될 건 없고요. 또 히오그란드 수라고 해서 브라질 최남단 주에서는 오늘부터 계약이었는데 법원 싸움으로 인해서 계약을 전면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환자들을 수용할 병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아이들 뭐 학교까지 간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금지시켰고요. 상파울에서도 원래 이제 한 뭐 몇백 명이 들어가는 이제 임시 병동을 지었다가 다 철수했었는데 다시 지으라는 이런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 오면서 이게 좀 풀릴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요 더웠던 거에서 이제 추워지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왜 늘어나는지 추스려 보면은 제 뭐 예상입니다.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기간에 다들 집에 있어야 되는데 카니발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놀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이제 추측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서 1월 달부터 또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어느 정도 주춤하는 듯 하더니 2월 달 중반 후반부터, 중반이 이제 카니발 기간이었으니까요. 뭐 놀다가 지금 막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상파울루 주정부에서는 원래부터 뭐 8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8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던 것을 밤 10시까지 시간 늘려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고자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영업을 하는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뭐 업체는 한 25만 헤알?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5만 불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벌금을 물리겠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하니까 업주들은 문을 닫고 다 내보내죠. 그러니까 11시까지 영업한다는 건 아닙니다. 10시까지 영업하고 1시간 내에 정리하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버젓이 영업하고 있던 업체도 한 50개인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바로 발각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그러면은 뭐 통행 금지인데 사람들이 돌아다녔을 때 어떻게 벌금을 뭐 맞느냐, 이런 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11시 넘어서 길에 가다가 잡혔으면은 나 집에 가고 있는 뭐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냥 가라고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이 다른 나라와 달리 가장 뼈아픈 뭐 벌금이나 세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면책이에요. 면책. 그러니까 뭐 없어요. 뭐 영업했다고 해서 뭐 벌금 물린다. 저도 뭐 조사해보고 했더니 뭐 작년부터 격리 기간에 뭐 영업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뭐 벌금을 뭐 물린 적이 거의 없답니다. 그냥 대충 그냥 경고로만 넘어가니까 제대로 뭐 효과가 있냐 이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80년대부터 브라질은 이제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쏘아 올리기도 하고요. 또 브라질에서도 이제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 자체 기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적도하고 가장 가까운 이 아우칸트라 마샤도라고 하는 이제 그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적도에서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 미국에서도 이제 눈독 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그 발사 기지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을 못하고 100% 국산 인공위성을 제작을 해서 인도에서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공위성이 100% 국산 기술로, 그러니까 브라질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인도에서 쏘아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게, 아니 우리도 로켓 기술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왜 인도에서 뭐 쏘아 올리냐 하는데, 이게 인공위성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 그 기술이 단계적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만든 이제 국산 인공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브라질 이제 가지고 있는 국산 기술로는 쏘아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규모가 좀 작은 그러니까 인공위성을만 쏘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좀 한 10년 안 됐을 겁니다. 그 로켓을 연구하고 있다 갑자기 터져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래된 경험과 이런 연구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면서 브라질 이제 국산 이제 기술이 많이 줄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브라질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도 비행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비행기뿐만 아니라 이제 100명 이하 정도 타는 이제 중형 이제 비행기를 많이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엠브라엘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동안 중국하고 손잡다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이제 그만뒀고, 보잉사하고 이제 합병한다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거부되고, 뭐 보잉사도 지금 사정이 어렵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체적인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브라질 현지 사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또 정치 상황입니다. 현재 그 룰라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를 이제 라바자또가 이제 오랫동안 했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염증을 느끼고, 또 불법 도청으로 인하여 검찰과 또 이제 뭐 조작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룰라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라바자또 그 룰라 대통령에 대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오데브레시라고 하는 이제 브라질 유력한 건설 회사에서 룰라한테 직접 현찰을 갖다 준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지적한 누구한테 갖다 주고 어디 뭐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데브레시라는 사의 부사장, 그러니까 아들인데 부사장은 형까지 살았고요.
어마어마한 벌금도 맞았고요. 또 어마어마한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뭐 이게 뭐 불법으로 이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건설비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룰라 측에서는 그거를 없던 것으로 하자. 왜? 이거 뭐 보니까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여론을 해서 뭐 한 것이다라고 지금 뭐 여론을 만든 겁니다. 지금 아직 뭐 재판 중이라 이것이 뭐 뒤집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판사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입을 맞춘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증거는 없는 거고요. 이게 뒤집어질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받느냐 아니면은 룰라가 뭐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법원장들이 다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룰라 대통령이 지금 전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는 뭐 처음부터 잘못됐어 라고 하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럼 그동안 나왔던 모든 증거와 증인과 뭐 이런 사건들은 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 쓰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적으로 도청하고 불법적으로 모은 증거가 때문에 효력이 없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직 뭐 수사 중이니까 이 사람이 뭐 룰라가 뭐 무죄네 유죄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난 그거 다 불법적인 문제야, 불법 증거 수집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임명했던 대법원장이나 지금 현재 대법원장들이 전임 대법원들이 내렸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 이건 뒤집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건데 룰라는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노동당을 앞세워서 또 이제 내후년에 있을, 이제 내년이죠. 바로 이제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이제 대선에서 이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자기가 직접 후보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임명한 후보로 이제 다시 한번 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의 현재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형사 뭐 고발 사건권 뭐 그런 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이 됐다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또 메신저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또 추스려서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또 이 동영상 만들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